도심 속 저마다의 사연이 스며 있다는 특별한 공간. 벌써 21년째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방은미 씨의 일터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약 손님을 체크하는데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잠시 후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Thank you for coming. 신당을 방문한 첫 손님도 외국인인데요. I need to know about your name and birthday. That's all I need. Okay. Can you write down? Do you need? 점괘를 내기에 앞서 생년월일을 먼저 체크하고 사주풀이를 하는 모습. 여느 신당의 풍경과 다르진 않지만 외국인이 점을 본다니 어쩐지 좀 생소해 보입니다. 한국 무속인과 외국인 손님,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You didn't get married yet, right? No. But you are interested in marriage life also. A Oh, little. yes, Yes. Because you were not, you didn't think about the marriage actually until maybe before 30. But Yes. now it comes to you sometimes. Your love life will be beginning soon, quite soon. And then especially this winter time, it's gonna be a really good time for this. So you need to make your eyes open. Okay, so 능숙한 영어로 술술 말 그대로 no problem. 그녀는 어쩌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점을 봐주게 된 걸까? 어느 날 그냥 문득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 무당이긴 한데 외국인들 점사는 볼 수 없나? 그 가능한가? 이런 약간 호기심도 생겼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도 영문으로 좀 바꿔보고 그랬는데 그 영문 홈페이지를 보고 외신 기자들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녀의 특별한 도전은 해외의 한국의 무속 신앙을 알리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미국 허밍턴 포스트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의 언론사까지 그녀를 소개했고 지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K 무당이 됐죠. That was really intimidating. The time I sat on this chair, I started to feel something is different. The mood is different. Usually in Europe specifically, I don't think shamanism is very famous, kind of like very integrated, but I see that it's quite different, and yeah, it's really interesting. 점심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보고 누구랑 같이 있나? 하는 거야? 행동이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양말도 안 벗고 자고. 누굴까요? 아 저희 아들이 학교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올해 5월달에 왔어요. 근데 아들들 공통점인가? 어떻게 엄마가 안 챙기면 맨날 햄버거 먹고 막 바깥 음식 먹고 하니까 잠깐 밥 챙겨주러 왔어요. 캐나다 유학에서 돌아와 4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된 아들이랍니다. 아들 끼니를 손수 챙겨주기 위해 일하다 말고 급하게 집으로 온 건데요. 아들이 몇 살이시고요? 23살이요. 23살이요? 네. 그러면 그냥 혼자 차려 먹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연이 있죠. 저희끼리 모자가는 사연이 있습니다. 인기척의 방에서 나온 아들. 엄마는 이따가 먹을게. 글쎄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너 뭐 이리 많이 잘했어. 이게? 청국장만 있으면 되는데 나. 요즘 많긴 많다, 그치? 혼자 어떻게 다 먹어? 근데 너가 잘 먹잖아. 이렇게 다는 못 먹는데.
나는 못 먹어. 맨날 이제 이렇게 먹여주고 싶어요. 어? 이렇게 먹여주고 가끔? 싶어요.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그치, 다 큰 성인이지.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20살 넘은 아들을 챙긴다는 은미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어? 별로야? 별로야? 은미 씨, 아들의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어떤 여기 옷 그 면접 볼 때 지난번에 그 준비해 놓은 정장 있잖아. 이거 셔츠에다가 타이하고. 아 근데 레스토랑 이런 면접 볼 때는 편하게 옷 입고 오라 해가지고. 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내가 예의를 갖춰서 왔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한국인데 아무리 레스토랑 키친이어도 좀 그래도 타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레스토랑에서 누가 이렇게 입어? 이제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이제 뭐 앞치마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식 면접이니까.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갈아입고 가줘. 구두 정장 구두 신고. 그 자켓은 그냥 가지고 가면 돼. 더우니까. 알았어. 문 닫아? 알았어. 알았어. 저도 나름대로 다 큰 성인이긴 한데 이제 약간 어릴 때 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의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네. 아이 100일 막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제 의지로 별고 생활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꽤 잘했어요. 아들이 돌이 되기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은미 씨. 이혼 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했잖아요. 공항에 비행기 탄다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 바로 차를 끌고 비행기 활주로가 잘 보이는 대로 막 미친 듯이 가요. 가가지고 그 비행기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진짜 간다. 구름 속으로 막 비행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거기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막 울고 같이 가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고 약간 이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은미 씨는 1992년 화려하게 떠오른 신예 모델이었습니다. 178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비주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느닷없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 그리고 팔이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상이 왔었고 구안의사가 온 거다, 일시적일 거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다 했는데 한의원을 다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또 이제 양방으로 이제 그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전기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상황이 없었어요. 활발하게 모델 활동을 이어가던 중 이유 모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 곳곳에 생긴 마비 증상은 일상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에서 신병이라는 말을 듣게 됐죠. 네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너의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린 곳을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안한 옷차림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은미 씨. 도착한 곳은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선이야, 선이야, 안녕.
싱싱하구만. 또 큰 거 같아, 며칠 새. 누구세요? 저희 여동생이에요. 동생이 3개월 전에 화원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 끝나면은 수시로 와서 풀도 뽑고 같이 꾸미는 거 도와도 주고. 8살 어린 동생이 운영하는 화원을 찾은 건데요. 장난 아니지, 이거 봐. 지난주에 얘네들 완전 아픈 손가락 같은데 동생이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돌진한 아들을 품에 안고 싱글맘이 된 동생. 마치 지난날의 자신 같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데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가 그렇듯이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고. 근데 나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나더라.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반지하 집에 계단을 이렇게 4개인가 5개를 내려가서 이렇게 살고 막 비 오면은 그 장마 때 막 이럴 때 약간 집이 좀 습해지고 막 되게 안 좋고 그땐 에어컨도 없었잖아. 맞아. 언니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언니는 거의 20살 초반? 거의 그냥 딱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언니가 이제 아빠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예쁜 그 반짝반짝한 20대 초반을 피자집 주방에서 막 그렇게 일하고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레스토랑 막 그런 데서도 막 셰프로도 일하고 막. 3남매 중 장녀였던 은미 씨는 부모님의 이혼 후 일찌감치 가장이 됐답니다. 거부하던 신내림까지 받게 된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들을 놓지 않았죠. 언니는 저랑 비슷한 상황일 때 지금의 언니 같은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냥 혼자였잖아요. 아,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언니가 해주는 말은 알아줘서 고맙다고. 네, 그냥 지금에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 11시 54분,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니 3시에 면접.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은미 씨가 어쩐지 좀 초조해 보입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건데요. 아니 저희 아들이 오늘 면접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는데 지금 벌써 끝나고 집에 왔어도 왔을 시간인데 어떤 얘기도 없이 지금 늦은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요. 드디어 아들이 도착한 모양.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도 안 되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전화했어? 왜못 봐가지고. 뭐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잖아. 아 무슨 사고가 나. 아 당연히 연락 안 되면 사고 난 줄 알지. 그냥 좀 혼자 생각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지. 응? 메시지라도 좀 해주지, 카톡이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카톡도 해주고 하더만. 그냥 좀 혼자 생각하고 싶었었어. 자켓 받아줄까? 괜찮아. 괜찮아. 받아줄게. 괜찮아. No, it's okay. It's okay. Jus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right now. Please. 힘들다. 이럴 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 엄마 노릇이 익숙치 않은 은미 씨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혼자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갑자기 생기고 해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또 엄마도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엄마 눈엔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들은 이미 성인.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쌓아올린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은미 씨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되게 꼬마였는데 크니까 오히려 좀 약간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네요. 사실 은미 씨가 다 큰 아들을 유난히 챙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때,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막 지났을 때 그쯤 이제 내림을 받았는데, 내림을 받고 나서 아들과 거의 떨어져 지냈던 3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돌베기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진짜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그게 가장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죠. 신내림을 받게 된 건 아들에게도 같은 고통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빚덩이였던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야만 했죠. 아들을 이제 유학 보낸 가장 좀 큰 계기가 있었는데, 멀다 하고 집에 막 이제 놀러 오고 막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희돈의 집 가지 말라고 나를 알았구나. 근데 그게 그 일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희도는 아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 상황이 엄마의 직업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무속인 엄마로 인해 아들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걸 알게 된 후 은미 씨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기로 한 건데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가족들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도중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긴 했죠.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아들이 되게끔 저도 노력해보고 싶었어요. 네. 다음 날 모자가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근데 어젯밤 일 때문인지 조용한 차 안 은미 씨의 표정도 밝지 않은데요. 많이 안 와? 약간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고. 이틀 동안 계속 아프다는데 원래 안 좋았었어?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은데 자꾸 이제 막 잠을 못 자니. 잠을 못 잘 정도면은 심할 수도 있는 거다. 아니 별일 아니겠지. 괜찮아. 나 캐나다 있을 때도 이랬어? 아프면 막 별일 아니지 하고 병원 안 가고. 괜찮아. 지금 병원 가니까 검사하면 결과 나오면 알 수 있겠지. 별일 아닐걸? 잠깐만, 몇점 갖고 게 좀 쉬어. 며칠째 이어진 두통에 밤잠까지 설친 은미 씨. 보다 못한 아들이 엄마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한 겁니다. 단순 두통과는 다른 증상들, 결국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초조한 듯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들은 엄마의 곁을 맴도는데요. 그대로 검사 진행할게요. 은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제 오면서도 사실 제 생각보다도 이게 아들하고 같이 오는 게 맞는 건가? 그냥 혼자 온다 할 걸 그랬나? 뭔가 아들한테 제가 걱정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좀 싫어서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게 이제 아들의 일상을 좀 힘들게 할까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친 건 아닐까 마음이 불편한 엄마.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뇌 MRI상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 물혹이 보입니다. 우리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은 뇌에서도 굉장히 깊숙한 부분에 있는 그런 부위예요. 뇌 영역에서 중앙에 가장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곳은 뇌에서도 가장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고, 이제 중앙을 이제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뇌의 중요한 다른 신경이나 다른 영역을 이제 건드렸을 때 예상치 못하는 이런 합병증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위치한 물혹은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송과체 물혹은 2.5cm로 송과체 낭종치고는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보통은 1cm 미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말고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나 주의할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누군가는 크기가 커지거나 주변에 이제 뇌를 압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후에 추적 검사는 필요해요. 2년에 한 번씩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2년에 한 번씩 보다가 커지는지 경과 관찰은 필요합니다. 당장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결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후 조심해, 나뭇가지가. 길이 험하네. 모자가 나란히 나지막한 산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길을 틀은 거. 바다가 보이는 바위 위에 자리를 잡는데요. 여기에다 연구가 써놨네. 제가 조금 오늘 마음도 좀 심란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 준비 중이에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주말마다 찾는 기도터에 온 겁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비워내는 은미 씨. 엄마의 컨디션이 걱정돼 따라 나선 아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절하고 심지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힘드니까 안쓰럽기도 해요. 어머니도 약간 건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금씩 보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대낮에 시작된 기도는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서 몇 시간째 쉬지도 않고 절을 올리는 은미 씨. 아이고. 그런데 괜찮아? 조금. 잠깐 앉아서 쉬어. 잠깐만. 무리를 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무릎 봐봐, 무릎. 아이고. 괜찮아. 피는 안 났잖아. 아프겠다.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절하고 했더니 조금 다리가 좀 쥐가 났었나 봐. 그래. 약간 좀 저리더라. 반복되는 마찰에 무릎이 다 까져버린 상황.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어머니도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만큼 힘든 거를 저도 알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왜냐면 이게 표현을 안 해서 더 속상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힘들 땐 힘들다 말해도 되는데 약간 괜히 가족들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엄마도 약간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그래서 표현을 되게 잘 안 하거든요. 힘든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서로를 생각해서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들이 어느 순간 골마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아들인데요.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참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꺼내보기로 했는데요. 엄마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내줘서 왔던 것도 고맙고. 사실 캐나다 있으면서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엄마 보고 싶고 그랬던 적 많지.